먼저 워드프레스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사이트 들어오셔서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다운을 받았으면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 워드프레스 3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3개의 폴더와 여러 가지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이 파일들을 그대로 자기 서버에 들어오셔서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 그대로 업로드 시켜주세요. 업로드가 다 되었고, 그러면 이제 자기 도메인 주소를 치고 들어와 볼게요. 저 같은 경우 swweb.co.kr 도메인에 올려놨고요. 엔터 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처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 사용자명, 비밀, 호스트 이걸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렛츠고를 눌러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같은 경우는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자기 서버 들어가 보시면 자기 사이트 정보 있잖아요. 그쵸? 자기 도메인 호스팅 정보, 무제한 웹 호스팅을 구매하신 분들은 내 무제한 관리에 가셔서 상세 보기에 가보시면 알 수가 있죠. 상세 보기에 들어가셔서 혹시 FTP 주소도 까먹었으면 바로 여기 상세 정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FTP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비밀번호를 까먹었으면 바로 수정 가능하니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정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SW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어줄 거고요. 그 사용자명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되니까 변경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제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호스팅 같은 경우는 로컬 호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테이블 적두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을 만들어지는데 혹시 나중에 이 서버 한 곳에 여러 개의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실 경우 바로 여기 적두어를 좀 다르게 주셔야지만 나중에 덮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개를 쓸 것 같은 경우는 여기를 조금씩 다른 이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값이 그냥 WP 언더바 해서 테이블 적두어를 설정할게요. 저장을 하시고 설치 실행하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사이트 처음 만들 때 이 사이트의 제목,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제목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프레스라고 쓸게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는 CMS 구조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정하고 물론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설정만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설정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넣어주시는 게 좋을까요? 혹시 나중에 또 관리자 아이디, 관리자 패스워드 같은 거 혹시나 까먹게 되면 이 이메일 주소로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메일 주소도 하나 넣어주시고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그래서 어드민 그리고 방금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맨 위에 보시면 워드프레스라고 방금 제가 사이트 만들어줬잖아요. 보면 사이트 방문하기. 지금 기본 딱 설정되어 있는 테마 구조가 이렇게 생긴 사이트인 거예요. 사실 워드프레스는 블로그 형태의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목적이 블로그 형태의 사이트 제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테마들, 기본 테마들이 지금 약간 블로그 형태의 테마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기본 테마는 그렇게 블로그보다는 그냥 사이트 테마 같지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테마 설정이겠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냐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 블로그 형태일 때는 이제 좀 더 글에 집중이 되어 있을 테고, 뭐 홍보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미지 미디어 같은 거에 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이런 테마 설정은 여러분들이 기본 테마뿐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무료 테마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유료 테마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 테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외부의 테마에 들어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3개의 테마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는 이 테마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2015, 뭐 2017, 20, 뭐 16 이렇게 3가지 테마가 있는데 얘를 활성화하고 선택하게 되면 이 테마가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한번 사이트로 방문하게 해보면 약간 이런 형태가 블로그 형태죠. 블로그 형태의 테마 모양이죠. 이런 식의 테마로도 뭐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테마를 선택하느냐. 자기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코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테마를 좀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기본적인 설정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아까 뭐 사이트 제목 같은 거 넣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워드프레스라고. 그쵸? 아까 설정했었는데 충분히 수정할 수 있어요. 아까 간단하게 워드프레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바로 여기 일반에 들어오셔서 사이트 제목 뭐 블로그 형태라면 뭐 블로그 제목이 되겠죠. 블로그를 만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블로그 어떤 블로그인지 이렇게 제목 같은 걸 넣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가 네이버 사이트인지 뭐 네이트 사이트인지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 뭐 회사 사이트는 그 회사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해볼 사이트가 하나 첨단 소재라는 사이트를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약간 똑같게는 못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첨단 소재라고 다가 바꿔놓을게요. 하나 소재 사이트라 하고 뭐 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관한 뭐 간단한 설명 같은 걸 해주고 싶다면 여기다 짧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뭐 별 쓸말은 없으니까 소재
표현할게요. 그리고 뭐 워드프레스 주소, 사이트 주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정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아예 이 사이트 자체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이 파일을 백업해서 다른 혹시 서버를 구매해가지고 거기다 옮기고자 할 때 이제 그럴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건들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건드려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메일 주소는 그쵸 자기의 메일 주소. 얘가 관리자의 메일 주소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워드프레스는 블로그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사이트이다 보니까 댓글 관리 같은 게 특히나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내가 댓글을 누가 남기게 되면 왜 알림이 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댓글을 누가 남겼을 때 알림을 메일 주소로 알림을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때 들어갈 메일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댓글을 활용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겠죠. 뭐 밑에는 여기 로그인을 이제 하게 될 때 만약에 로그인해서 들어오게 될 때 뭐 멤버십을 하게 될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싶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새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구독자라고 할 건지 기여자라고 할 건지 그쵸? 그거를 설정해 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언어를 또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블로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블로그 글 쓸 때 시간 같은 게 언제 썼는지 날짜 같은 게 들어오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짜 내가 글을 언제 썼는지 날짜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시간대 날짜 표시 시간 표시를 또 수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사이트 설정을 되어 있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을 쓰게 될 때 카테고리별로 만약에 내가 이게 블로그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 블로그에 영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음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걸 넣고자 할 때 카테고리를 분류해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카테고리 분류를 할 건지 그쵸? 그런 걸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뭐 글을 기본 글 형식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를 할 때 글을 남기게 될 때 어떤 형태의 형식의 글을 남길 건지 뭐 거의 대부분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영상 같은 걸 넣어서 만들 건지 그런 기본 글 형식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쵸? 블로그에서 글 같은 걸 남길 때 이제 설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이트 제작, 기업용 사이트 제작에서는 보여주기 식이지 글 남기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활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메일 이용, 글 작성 같은 거 있는데 한번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여기 전면 페이지라고 보이시나요? 전면 페이지라는 건 블로그에서 계속 이제 전면 페이지라고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 여러분들이 내 호스팅 치고 들어올 때 메인 페이지라고 그러죠. 그 메인 페이지를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여기에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기본 값은 뭘로 돼 있어요? 최근 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최근 글들이 이렇게 리스트는 아니면 이렇게 최근 글들이 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쭉 나열돼서 보이잖아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최근 글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메인 페이지에 최근 글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뭐 위에는 홍보 이미지들이 필요하고 뭐 공지사항들이 좀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 그쵸 공지사항 몇 가지 다섯 개 글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배너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나만의 이제 디자인이 제작이 되겠죠. 그쵸 인덱스 페이지가 나만의 디자인으로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정적인 페이지를 내가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테마에 따라서 여러분 테마를 구매할 때 거기에 또 설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변경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정적인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최근 글로 기본값을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최근 글로 넣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첫 페이지에 10개의 글을 보이게 할 건지 뭐 5개의 글을 보이게 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이런 블로그 형태로 했을 때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토론회에 가보시면 또 블로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댓글이죠. 글마다 댓글을 남기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댓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또 기업용 사이트에선 아마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는 경우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게시판 이런 데 댓글 남겼지만 사실 나중에 게시판 이런 거는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댓글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쓰게 될 글을 썼을 때 만들어진 댓글이기 때문에 블로그 형태의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그닥 많이 수정할 필요 그쵸? 적용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블로그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뭐 영상 같은 걸 올리게 될 때 그때 이미지도 이제 썸네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보일 수 있는 작은 이미지 같은 것도 어떤 사이즈로 내가 기본값을 설정해 줄 건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 올렸을 때 그쵸? 여기 이미지 올렸을 때 이미지 크기를 최대, 중간 크기, 뭐 작은 최대 크기 뭘로 이거는 사실 나중에 수정 가능해요. 내가 원본 이미지에 맞춰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하겠다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 이미지 크기를 수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유 주소 뭐 이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덱스 메인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서브 페이지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서브 페이지들을 들어갈 때마다 뒤에 이런 주소들이 또 도메인 주소만 도메인 주소만 치고 들어오면 메인 페이지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서브 페이지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서브 페이지 정보들을 놓는 쿼리 텍스트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거 이제 뭐 서브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할 건지 그 설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 번호를 이용한 설정으로 해서 만들게요. 변경을 하게 되면 항상 밑에 변경사항 저장하기 있거든요. 아까 뭐 미디어 이런 데 다 있죠. 토론 이런 걸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꼭 저는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진 않았지만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설정은 많이 뭐 건들 건 없는 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추가될 뭐 수정 사항들이 좀 생기겠죠. 그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뭐 블로그 형태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이런 댓글 같은 거를 굳이 수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우리 테마로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3가지 테마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테마는 뭐 하나 첨단 소재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첨단 소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마는 모던라이즈라는 테마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게 모던라이즈 아니라 커스터마이저, 그쵸? 커스터마이저, 죄송해요. 커스터마이저 테마를 설치해 보도록 해볼게요. 새 테마 추가하기 있죠? 다시 외모 테마에 들어오셔서 새 테마 추가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특성, 뭐 인기 테마, 최근 테마, 즐겨찾기 테마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테마 사용자가 있으면 그분을 이름을 그쵸? 넣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무료예요.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 무료 테마들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시 사이트 디자인이 있다면 여기 테마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그쵸? 나오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 무료 테마뿐만 아니라 유료 테마도 있거든요. 그냥 뭐 구글 같은 데서 테마를 검색하시면 워드프레스 테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뭐 무료 테마뿐만 아니라 그쵸? 무료 테마뿐만 아니라 유료 테마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 받으셔서 혹시 여기서 다운 받았다면 이렇게 다운을 받았다면 한번 여기서 다운을 받아볼까요? 다시 저는 직접 관리자 페이지에서 테마를 다운 방법은 너무 쉬워요. 여기서는 사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했던 커스텀 마이저 죄송해요. 커스텀 마이저라는 테마를 선택을 했잖아요. 바로 처음에 보이는 얘를 이용할 건데 여기서 할 때는 그냥 바로 설치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해요. 직접 관리자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여기에 없는 다른 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방금 워드프레스 무료 테마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파퓰러 아까 똑같아요. 아까 봤던 부분 그쵸? 그래서 똑같게 저는 검색을 해볼게요. 커스터마이저를 검색을 한 다음에 얘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지금 여기선 설치하진 않았어요. 그쵸? 설치하시면 아마 테마 다시 외모 테마에 들어갔을 때 여기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근데 지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진 않고요. 저는 여기서 다운받은 걸 바로 또 서버에다가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직접 아까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혹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다운을 받게 될 때는 그렇죠. 다운받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직접 서버에다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운받았고요. 한번 압축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저 2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 폴더를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자기 서버에 들어왔을 때 WP 어드민, WP 컨텐츠, WP 인클루드 그리고 이렇게 파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테마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WP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P 컨텐츠 안에 뭐 나중에 배우는 플러그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다운받으면 여기다 플러그인은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뭐와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내용을 다운받아서 업로드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이곳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 폴더 안에다가 바로 저는 그냥 폴더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커스터마이즈 2 어디에다가 WP 컨텐츠 안에 테마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폴더째 올려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그냥 파일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지금 보이시면 여기 보이죠? 이 폴더의 이름. 그쵸? 똑같게 있는 거 보이세요? 2050 여기 이렇게
2017 똑같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됐다면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테마 하나가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서버에 직접 업로드를 어디에다가 테마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바로 다시 사이트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존 테마로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